4주차 두 번째 2교시 수업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영국 커뮤니티 실천, 크게 세 가지 흐름을 아까 전 시간에 첫 1교시에 공부를 함께 했습니다. 자선적 온정주의에서 외부로부터의 도움에서 집합적 커뮤니티 운동, 내부로부터의 변화 운동.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민관 협력의 커뮤니티 개발,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자원으로 인식하고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의 자치로 발전하는 운동을 해왔다. 그런 큰 틀의 흐름을 이어져 왔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럼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어떤 그 흐름들을 좀 면밀하게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20세기 이전에서부터 20세기 초반까지입니다. 즉, 식민지 개발과 영국 내 노동운동, 세틀먼트 운동, 아까 말씀드린 인보관 운동, 그 다음에 자선조직 협회 활동들, 이렇게 초창기에 만들어지고 흘러왔던 것들이 20세기 초반이었는데요. 이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선적 온정주의와 집합적 커뮤니티 행동들이 병행되기 시작을 한 시기죠. 즉,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자선적 온정주의는 식민지 개발을 통해서 그런 활동들이 있었다라는 거, 외부로부터의 변화 활동들을, 커뮤니티의 변화를, 커뮤니티 실천들을 유도를 해왔던 거고요. 집합적 커뮤니티 활동은 내부로부터의 변화라고 잠깐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외부로부터의 활동은 대표적인 게 식민지 개발입니다. 식민지를 만들고 식민지 사무소를 만들어서 그 식민지 안에 있는 기존의 지배계층들을 지배하시는 분들로 그 지배계층으로 두어서 그 지역사회 개발을 하기 위한 커뮤니티 개발의 순서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런 자원으로 활용을 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식민지가 더욱더 개발될 수 있도록, 즉 다만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식민지 개발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일이 뭐냐라고 물으면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겁니다. 우리도 식민지 생활을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로서 수탈을 당해왔는데요. 그와 똑같이 다를 바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과정들을 지역사회의 어떤 개발들, 저개발 국가의 사정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지만 아픔이 있지만 그 발전 과정을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의 식민지 개발, 커뮤니티 개발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거고요. 학문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자선조직 협회 활동입니다. 구제관, 아까 말씀드렸죠. 프렌들리 비지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회 방문원들이 나중에는 이제 점점 발전해서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필요한 클라이언트, 개인 사회복지 중에서 개인을 상대로 하는 개인들의 클라이언트의 구제를 하거나 조정을 하거나 또 클라이언트를 선별해내는 어떤 그런 사정하고 선별하는 과정들의 전문가로서 역할들을 했고요. 또 방문 활동을 했죠. 프렌들리 비지터들이 우회 방문원에 방문해서 집집마다 방문해서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무엇인지 사정을 통해서 필요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한 어떤 이런 일들을 해왔는데요. 그렇게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관을 조직화하는 활동들을 해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외부로부터의 실천 자선적 온정주의의 세틀먼트 운동은 거주활동가라고 세틀러라고 이양을 하고 있는데요. 거주활동이라고 하죠. 즉 대학인들, 지식인들이 그러한 생각들을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대표적인 분이 토인비 토인비 경제학자죠. 그런 분들이 빈민촌 마을에 들어가서 거주하면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를 변화를 만들고 사회 행동을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주민 조직화 사업이나 커뮤니티의 개발, 또 사회 행동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자선적 온정주의와 또 동일한 또 대비되는 개념으로 집합적 커뮤니티 운동도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영국 사회에서도 그다음 식민지에서도 노동조합이나 신조합주의 같은 그다음에 독립운동 등을 통해서 커뮤니티 행동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기능적인 커뮤니티 조직화 활동들을 해나가기 시작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민지 해방운동도 똑같이 그 식민지로 있던 그 지역사회 커뮤니티에서의 기능적으로 조직되고 이러한 것들이 사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또 그러한 계기들로 이어져 나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로부터의 실천, 그 다음에 내부로부터의 실천 이렇게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세틀먼트 운동이라고 하는 건 세틀러라고 아까 영어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주 활동가죠.
대표적으로 이제 토인비 홀이 이제 1884년에 런던 동부 빈민 지역인 화이트채플이라는 곳에 토인비 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 이 토인비 홀은 세틀먼트 하우스의 대표적인 어떤 홀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이 토인비란 분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토인비는 18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란 말을 처음 학문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러면서 이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창출된 분은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던 분이죠. 그랬는데 이러한 것들이 일부 자본가 계층에만 하고 노동자 계급들은 인간 이하의 어떤 삶을 유지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러한 그 노동자 계급들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이들의 의식도 바꾸고 이 사람들을 자본가 계급처럼은 아니겠지 몰라도 사람답게 사는 그런 활동들을 우리가 가르쳐서 그런 행동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인식 개선 운동,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 운동, 사회개혁 운동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서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활동들을 하는 도중에 정말 젊은 나이에 요절하시죠. 30세에 요절을 하게 되셔서 그 바렛이란 신부 성직자분께서 이분의 이름을 따서 빈민촌에 토인비호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첫 번째 세틀먼트 운동의 인보관 운동의 시작이 된 어떤 대표적인 기관으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세틀먼트 운동을 우리는 이제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할 때 인보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틀먼트 인보관 운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보라는 게 좀 보호하고 선린적으로 도와준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보 사업과 빈민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단체나 기관들을 이제 세틀먼트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현대의 지역사회 복지관의 개념과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훨씬 빠르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빈곤의 문제를 이제 개인의 차원보다는 사회의 차원으로 인식하고 사회개혁적 입장을 취했던 어떤 그런 노동 신화적인 입장을 취했던 그런 입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토인비라는 경제학자도 그렇게 새롭게 창출된 새로운 기술, 산업혁명을 통해서 창출된 부든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고르게 나누어지는데 사용돼야 된다라고, 선한 뜻으로 만들어졌던 혁명이니까 선한 뜻으로 인류를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런 활동들을 했던 거죠. 즉 산업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든 그 다음에 산업혁명을 통해서 갖게 된 식민지에서 나온 새롭게 창출된 이 모든 부들은 재원이나 자원들은 개인의 것이 아닌 사회 전체의 것이고, 이 사회 전체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재원이나 자원들, 이 넉넉한 생활들은 모두 함께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차원으로 생각을 확장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해나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인보관 운동에 주로 활동을 하셨던 많은 분들은 주로 대학생이나 젊은 지식인들이 빈민가에 함께 거주하면서 빈민을 감화하고 교육을 목적으로 공동생활을 하면서 사회개혁 운동을 했던 사회개혁 운동의 대표적인 선두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때 세틀먼트 운동, 인보관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토인비홀의 비전과 미션은 여러분들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여러분들 교재 70페이지를 보면 이제 토인비 경제학자의 얼굴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바렛 신부하고 그 안에도 보이고 초창기의 토인비홀 사진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토인비홀, 이렇게 써 있죠. For the future without poverty라고 했죠. 미래는 poverty가 빈곤이란 이야기거든요. without poverty, 빈곤이 없는 미래를 위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For a future without poverty, 빈곤 없는 미래를 위하여 토인비홀을 만들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토인비홀의 비전은 빈곤으로부터 자유로울 미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션은 사람들을 빈곤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람들과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숭고한 뜻이죠. 지금 읽어봐도 이 시대에 참 이런 지식인들이 있으셨고 대학인들이 있어서 지금의 현대 사회를 만들어 온 과정들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했다라는 걸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활동들은 첫 번째가
지역사회와 주민을 변화시키는 주민운동을 했습니다. 이 사회운동의 시작이었죠. 그 다음에 성인들을 교육한 지역사회 교육운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려고 그러면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영국도 이때만 해도요.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만 지식인들은 많은 공부를 하고 글도 쓰고 있고 하는 거였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20세기 초까지 해도 교육을 받지 못해서 읽고 쓰는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한 분들이 대다수가 노동자 계급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역사회 교육운동,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사회개혁운동들을 통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 사진이 왜 나왔을까? 여러분도 한번 시원한 풍경 잠깐 보시고요. 자, 20세기 이전, 이후부터 일어났던 일들 두 번째가 바로 자선조직협회 COS로 이야기하는 자선조직협회입니다. Charity of Society, 그래서 자선조직협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아까 세틀먼트 하우스는 사회를 변화하고자 했던 사회개혁은 집단 커뮤니티에 대한 개혁운동이었다라 그러면 자선조직협회는 사회 속의 개인의 변화를 목적으로 활동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조금 보이고 나중에는 사회복지 역사에서도 보면 사회 토인비 홀이나 이런 세틀먼트 하우스는 기관의 어떤 운영에 관한 부분, 집단 지역 사회에 대한 어떤 그 개발 사업들을 주로 전문가의 입장들을 발전시켜 왔다라 그러면 자선조직협회는 개별 사회 사업에 대한 어떤 훌륭한 모범 사례들이 되었고 후에 전문가들에 대한 프렌들리 비지터, 우회 방문원들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전문가 자격을 주어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정, 그 다음에 서비스 전달, 뭐 이런 과정들로 전문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게 된 시초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회 속의 개인의 변화를 목적으로 했다라는 거에서 세틀먼트 하우스와는 운동의 성격이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무분별한 자선활동에 비효율적인 문제가 지속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선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선활동,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눠주고 왜냐하면 자선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노동자 계급들은 계속 도시화가 되면서 많이 모여서 정말 어려운데 일자리라는 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은 국어학, 여성분들은 일을 할 수도 없으니까 하인으로 살거나 하녀로 살고 하는 이런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진 사람들이 계속 나눠줄 수밖에 없는 자선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일부 지식인들이 많은 자선활동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이루어진 수많은 자선활동들이 오히려 좀 체계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 단위로 조직화하고 체계적으로 좀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운동이 바로 자선사업 개혁운동이고 이것이 바로 자선조직 협회로 이어져서 발전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자생존 논리의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는 무슨 소리냐? 이때까지만 해도 사회복지가 아닌 사회복지의 초창기의 개념으로서 자선조직협회의 많은 활동가들은 빈민의 문제, 빈곤의 문제를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로 봤다라는 거죠. 아까 세틀먼트 하우스는 지역사회의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봤죠? 지역사회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러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문제다라는 의식을 좀 가지고 있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근데 자선조직협회의 그 프렌들리 비지터, 우회 방문원들의 생각들은 빈곤하고 어렵게 사는 이유는 당신들이 나태하고 질병에 걸리지 않게 청결을 유지해야 되는 그렇지 못하고 위생적이지 않았고 그 다음에 게으르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빈곤한 상태로 있는 거다. 그래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 개인의 변화를 개인이 변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우회 방문원 활동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회 질환으로의 영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빈민의 구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례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사례 관리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또 빈곤의 원인이 개인의 도덕적 결함이나 나태와 같은 행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바로 사회 진화론의 영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회 방문원 프렌들리 비지터라고 하는데요. 이 프렌들리 비지터들이 우회 방문원이 대개 중산층의 여성들이 많으셨죠.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파견돼서 나와서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빈민에 대한 사례 관리를 하고 사정하고
판단해서 서비스를 줄 건지 말 건지 개입하고 하는 이런 활동들을 했죠. 지금 이야기하는 사회복지 절차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개별 사회 사업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나중에는 이런 우회 방문원들께서 전문가로서 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전문가로 발전하는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자선조직협회의 발생 배경에는 첫 번째, 빈곤에 대한 구빈법의 비효과적인 대처가 있었다라는 거죠. 네. 빈곤에 대한 구빈법이 언제 만들어졌죠, 영국에? 여러분, 이제 2학년이시잖아요. 예. 구빈법은 1601년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1세가 구빈법을 만들어내기 처음으로 법률을 제정을 해서 시행을 했죠. 근데 이제 구빈법이라고 하는 이때 1601년에 만들어진 거니까 그 후에 쭉 이어져 오면서 구빈법이라고 하는 게 20세기 초에도 노동자들이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전에는 더 했죠. 봉건사회에서 농사를 짓는 일이 주업이었으니까 농사를 짓기 위한 많은 노동력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조치들을 구빈법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비인간적인 처우에 많은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런 자선조직협회의 발생 배경으로 설명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가 박애주의적인 감정과 실천 증가, 또 혹한 등에 기인한 차별적이고 무원칙적인 시위와 자선단체의 난립 때문에 아까 처음에 전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무분별한 자선 때문에 이러한 자선이 우리도 현재 사회에도 그렇죠. 서비스가 중복되거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 발전하기 위한 방향들을 고민을 하는 것처럼 이때도 많은 자선을 시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그냥 기분에 따라서 자선 활동들을 하다 보니 실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들이 문제로 보여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선의 행동에 있어서의 무계획성, 또 비체계성, 체계적이지 않고 서비스 전달이 불분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자선조직협회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이는 구빈당국과 자선기관들 간의 협력관계의 결여, 또 각 자선기관이나 종교회 또는 종파적 특성에 의한 협력이 되지 않아서 협력이 부족했고, 또 개인의 자선 활동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했다. 누가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서 많이 부족했다라는 거고요. 또 구제의 중복과 낭비, 자선 동기의 약화 등으로 효과적인 자선의 재원이 소실되는 등 발생 문제가 많아지고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는 그 구빈법으로 이야기하는 어려운 노동자 계급들을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았고 이러한 것들의 변화가 필요한 것들이 그 요인이 바로 자선조직협회의 발생 원인으로 발생 배경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선조직협회는 어떤 활동 원칙을 갖고 있었느냐? 첫 번째, 빈민을 구제할 가치가 있는 빈민은 친절과 성의로 대하고 그 외의 빈민은 공공기관에서 억압적으로 한다. 야, 이야기는 무슨 소리냐? 건강한데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노동력도 갖고 있고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빈민들은 구제를 해준다 이거죠. 근데 그 판단을 누가 했느냐? 우회 방문원들이 했다라는 거죠. 그분들이 해서 그분들이 친절하고 성의 있게 대했지만 그렇지 않고 알코올 중독자나 아니면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뭐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 사고로 어디 다쳐서 못 움직이는 이런 분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렸죠. 빈곤의 원인이 개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어떤 그런 사상의 기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공공기관에서 억압적인 방법을 한 거죠. 이때만 해도 굉장히 좀 빈민들에 대해서 분리하고 빈민촌을 만들어서 따로 관리하고 하는 이런 어떤 공공시설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구제 활동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뭐 상상하기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때만 해도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빈민들도 구별을 해서 아까 이게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사례 관리를 위해서 빈민에 대한 조사를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선기관들 간의 구호 실시상의 중복을 피할 것. 아까
자선조직 협회를 만들게 된 요인 중에 하나죠. 또 세 번째, 개인의 필요에 대해서 신중한 조사를 한 다음에 대처할 것. 이 판단은, 신중한 조사를 하고 판단은 누가 해서 조처를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우회 방문원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전문가로서 자리매김하게 되는 거죠. 또 네 번째, 질병과 같이 빈곤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한 문제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원조를 하지만 태만하거나 음주하거나 낭비를 일삼는 자에게는 원조를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공공기관의 억압적 방법으로 취급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째는, 봉사자는 무보수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한다. 예, 이때부터 이런 원칙들이 세워졌죠. 그래서 이런 봉사자분들이 초기에는 우회 방문원들로서 중산층에 좀 여유 있는 분들이 봉사를 하게 된 어떤 그런 계기로도 보여집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요. 가는 시간들을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교재 73페이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S가 자선조직협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진이 자꾸 나와서 COS 패밀리 액션의 역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선조직협회의 역사입니다. 첫 번째 1869년에 자선조직협회를 설립을 했죠. 그 다음에 70년에 런던의 최초의 고용조사 사무소를 개설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70년대 후반에 오늘날 사회사업의 기초 원리들을 만들었고요. 1890년 찰스 부스와 함께 영국의 빈곤조사를 실시했다. 그 다음에 95년에 학교와 병원 사회사업의 개념들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91년에 사회사업 교육과정을 최초로 개설했다. 1908년에는 자선조직협회의 캠페인을 통해서 최초의 연금법, 펜션 액트라고 하는 연금법을 만들었다, 도입을 하게 되었고요. 1939년에서 45년 사이에 도시의 가족들을 돕기 위해서 FSU, 패밀리 서비스 유니트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사무소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946년에 FWA, FSU라고 했던 그 기관들을 FWA, Family Welfare Association, 가족복지협회, 가족복지기관, 뭐 이렇게 이름을 바꿨다라고 합니다. 또 1950년대에 사회사업을 전문직화하는 데 주요한 역할들을 수행을 해왔고요. 75년에는 최초로 영국 가족치료협의회를 치료회의라는 기관들을 조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에는 FSU라고 되어 있는 많은 기관들을 통합을 해서 일괄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고요. 2008년에는 이 이름들을 FSU라고 되어 있건, 그 다음에 패밀리 서비스 유니트 아니면 패밀리 웰페어 어소시에이션으로 되어 있던 이 이름들을 다 패밀리 액션이다, 가족복지 활동, 가족을 위한 행위들이라고 패밀리 액션이라는 이름으로 다 개칭을 해서 통일해서 개칭을 한 그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여기서 잘 설명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그러한 자선조직협회를 만들고 그 중간중간 그러한 개선해 나가고 새로운 사회 문제에 대응해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개별 사회 사업에 대한 시스템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한 것들을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사회 사업 중에서도 개별 사회 사업들, 이런 것들에 프렌들리 비지터들이 전문가로서 하고 그런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어떤 기초들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체계를 갖춰 나가기 시작을 한 거에 바로 COS 자선조직협회가 아주 큰 활동들을 해왔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COS의 역사를 밑에를 한번 같이 보시면 노동운동, 세틀먼트 운동, 자선조직협회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노동운동 단체가 커뮤니티이고, 노동운동은 노동운동 단체 또는 노동조합의 노동권과 복지권 확보를 위한 커뮤니티 실천으로서 노동운동 단체의 사회 행동이라는 성격을 갖는 커뮤니티 실천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틀먼트 운동, 인보관 운동이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되는데요. 세틀먼트 하우스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영국사회가 커뮤니티이고, 세틀먼트 운동은 지역사회와 영국사회의 사회개혁을 위한 커뮤니티 실천으로 커뮤니티 개발과 개혁을 위한 사회행동적 성격의 커뮤니티 실천이다 라고 하는 거죠. 즉 노동운동은 사회변화 커뮤니티 실천인데, 지역사회 복지활동인데,
이러한 것들은 노동개혁과 사회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세틀먼트 운동은 사회행동의 성격과 지역사회 개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커뮤니티 실천의 활동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선조직협회의 활동입니다. 자선기관들이 커뮤니티다. 자선기관 자체도 커뮤니티로 설명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활동은, 이러한 자선기관들의 활동은 자선활동을 조직하기 위해서 협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커뮤니티 조직화로서의 성격을 갖는 커뮤니티 실천이다. 그 다음에 또한 이들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구제사업과 사회사업 실천을 하였기 때문에 커뮤니티 실천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커뮤니티 실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노동운동도 설명을 드렸고, 세틀먼트 운동도 설명을 드렸고, 또 이어서 COS의 운동도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커뮤니티 실천이다, 지역사회복지 운동이다, 그런 지역사회복지 운동을 하기 위한 기관으로 발전시켜 왔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동들,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된 것들이 바로 영국 사회에서 20세기 초, 20세기 초반까지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커뮤니티 실천 운동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쉬고요. 이 사진은 제가 이게 아마 팔라우였던 것 같은데요. 팔라우에서 난파선 들어가서 구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수심 28m에서 25m 사이 정도가 되고요. 난파선 다 40m까지 가서 난파선 보고 올라오는 상승 과정 중에서 찍었던 3년쯤 전에 바닷속에서 찍었던 사진이네요. 제가 늘 카메라를 제가 들고 다니기 때문에 제 사진이 많지 않은데 이걸 엊그제 누가 보내주셔서 이렇게 잠깐 보여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세 번째 수업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